사실 쌀이 남아돈다 해서 걱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쌀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쌀은 잘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한 10월쯤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수확된 쌀을 비축해두고 1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쌀이 나오면 그걸 갖고 또 나머지 1년을 쓰는 건데 네.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작년에 생각보다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좀 쌀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는 작년 입장에서는 딱 2025년에 쌀 수요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대량 매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추산한 수요보다 좀 남아도는 부분보다 정부가 훨씬 더 많이 매입을 했어요. 더 작년에. 많이 샀군요. 네, 더 많이 정부가. 사놓은 네. 거예요. 그럼 이제 한반도로 여기 이제 정부 비축미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단정기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쌀이 나오기 전에 한 5월에서 9월 정도 기존에 비축했던 쌀들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이 네. 딱 단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정기에 작년에 좀 쌀을 많이 비축해뒀던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축미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 조금 더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월이 돼서 올해 쌀이 나왔을 때 기존에 풀어진 물량이랑 새로 나오는 쌀이랑 이 물량이 합쳐지면서 쌀 가격이 또 폭락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햅쌀이 나오는 그 시기를 네,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추석 맞습니다. 때.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뭐 샤워실의 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차갑게 하면 너무 차가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쌀값이 이렇게 너를 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정부가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밥상 물가 거의 뭐 안 오른 게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믿었던 쌀값마저 올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저렴한 쌀도 20kg에 6만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 의미가 있는 수치라면서요, 이 숫자가. 네,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20kg에 6만 원 선이 일종의 뭐 쌀의 마지노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값이 너무 그래서 싸다. 상대적으로는 싸죠, 사실은. 네. 싼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쌀값이 그 동안에 계속 이제 좀 떨어지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도 결국 이제 쌀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좀 늘려야 되겠다. 소비 신작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네. 왔는데 지금 작년 대비 보니까 원래 17% 정도 상승했다 그러고 평년 대비로 보면 한 1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쌀의 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먹거리이기 주식이죠.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런 어떤 부담이라든가 좀 민감성이 좀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처럼 밥을 먹지 않아서 쌀 소비가 줄고 있어서 사실 쌀이 남아돈다 해서 걱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쌀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쌀은 잘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한 10월쯤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수확된 쌀을 비축해두고 1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쌀이 나오면 그걸 갖고 또 나머지 1년을 쓰는 건데 네.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작년에 생각보다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좀 쌀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는 작년 입장에서는 딱 2025년에 쌀 수요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대량 매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추산한 수요보다 좀 남아도는 부분보다 정부가 훨씬 더 많이 매입을 했어요. 더 작년에. 많이 샀군요. 네, 더 많이 정부가. 사놓은 네. 거예요. 그럼 이제 한반도로 여기 이제 정부 비축미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단정기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쌀이 나오기 전에 한 5월에서 9월 정도 기존에 비축했던 쌀들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이 네. 딱 단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정기에 작년에 좀 쌀을 많이 비축해뒀던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비축미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 조금 더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월이 돼서 올해 쌀이 나왔을 때 기존에 풀어진 물량이랑 새로 나오는 쌀이랑 이 물량이 합쳐지면서 쌀 가격이 또 폭락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햅쌀이 나오는 그 시기를 네,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추석 맞습니다. 때.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뭐 샤워실의 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차갑게 하면 너무 차가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쌀값이 이렇게 너를 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정부가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축미를 더 풀지는 않고 있고
대여라는 얘기가 하던데 지금 대여 방식으로 비축미를 뭔가 좀 하고 있는 움직임은 있다라는 얘기는 들려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비축미를 푼다라는 건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미를 그냥 시장에다 내놔서 팔게 하는 건데 네. 대여는 뭐냐면 대여는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실수요 업체들이 있습니다. 쌀이 필요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실수요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 수요 업체들한테 정부가 비축미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올해 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실수요 업체들이 이 쌀을 구매하잖아요. 그걸 갖고 다시 정부한테 갚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이 새로운 햅쌀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서 쌀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역사상 올해 처음 처음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뭐 농민들의 저항감, 쌀값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것들과 맞물린 그런 정책 같습니다. 또 이 얘기도 하나 있어요. 중간 유통 업체들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중간 유통 업체들이 쌀값을 지금 이렇게 올리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일조를 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 부분은 뭐 확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네. 늘 이제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유통 단계에서 중간상들이 뭔가 이렇게 쌀을 가격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이 소위 일종의 좀 중간에 그 매입을 하는 거죠. 네. 비축했다가 비쌀 때 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 있습니다. 이 쌀이라는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대표적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 단계가 길다. 뭐 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단계는 깁니다. 근데 농산물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가 그렇게 유통 구조 조정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뭐 중간에서 매점하는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잘 살펴봐서 막아야 되겠죠. 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사실은 떡 등 이게 명절 음식이라고 하는 데는 쌀 소비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쌀값 상승은 명절 상차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정부도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쌀값은 안정세를 되찾을까요? 아니면 이거에 위한 어떤 또 대책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농산물 가격이 막 급등을 하면 그게 언제 해소되냐면 새로운 농산물이 나올 때 그 해에 새로운 농산물이 나오면 그것이 조금 약간 진정되고 저희가 뭐 사과 가격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 뛸 때 그런 일들이 네, 벌어졌었거든요. 쌀도 올해 쌀이 나오면서 좀 진정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올해 딱 추석이 딱 언제 있냐 하면 저희 이제 9월 말에 네, 한 달 남았죠. 한 달 전에 10월 초에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때가 이제 쌀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랑 좀 맞물리면 어떻게 보면 추석 수요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까지 추석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이 쌀 가격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쌀 생산량을 줄였다가 얼마 전에 쌀값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쌀 경작지를 좀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괜찮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쌀 소비가 이제 좀 줄고 이러면서 생산량 구조조정을 한 거죠. 이제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원래 가격 급등으로 사실 나타났고 공급 부족 문제예요. 네네.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서 사실 일본 정부가 상당히 이제 힘들었죠. 인기도 예, 떨어지고 예. 이런 뭐 정부도 바뀌는 상황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도 지금 쌀 소비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 노력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당 소비가 줄고 있는데 쌀 생산 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과거를 보면은 쌀의 어떤 공급적인 가액 문제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그걸 보존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었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아마 정부도 지금 올해 보니까 45만 톤 정도를 비축하겠다는 공공비축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을 이 공공비축을 확 풀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올해 이 이상기후 문제 때문에 쌀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이제 쌀값 폭락하면 다시 공공비축을 늘려야 되는 문제의 부담이 사실은 큰 거죠. 이러니까 정부가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일반 기대가 있는 우리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쌀값은 그래도 안정세를 찾고 더 근데 폭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어떤 그런 사실 수단이 대비가 있는 가능- 거죠. 네. 수단이 있긴 있는데
정부가 그 수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 쓰면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이 불안정성은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계랑 협력해서 쌀 20kg 기준 3,000원 할인 행사를 뭐 4, 5천 원 수준으로 좀 일단 할인은 해서 가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